치매가 오기 5년 전부터 반드시 나타나는 경고신호 7가지.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건강관리 잘하고 계시는가요? 오늘은 치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수많은 노인 질환이 있지만 가장 무섭고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병이 바로 치매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치매 환자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의 10명 중 1명이 치매를 앓고 있으며 경도 인지장애 즉 치매 전 단계까지 포함하면 그 숫자는 훨씬 더 많아집니다. 문제는 치매가 한번 시작되면 치료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완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진행을 늦추는 것만이 최선의 치료법입니다. 저는 60년 넘게 환자들을 진료하며 수많은 치매 환자와 가족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치매는 어느 날 불쑥 예고 없이 찾아오는 병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치매를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병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치매는 미리 신호를 보냅니다. 문제는 그 신호를 무심코 넘겨버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만난 환자 중 한 분을 떠올려 봅니다. 70대 초반의 남성 환자신데 원래는 기억력이 좋고 꼼꼼한 분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약속을 깜빡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드니 건망증이 좀 생겼나 보네. 가족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본인도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겼죠. 그러다 점점 증상이 늘어났습니다. 가족들 이름을 헷갈리기도 하고 매일 다니던 시장에서 길을 잃기도 했습니다. 이때서야 가족들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진료를 받았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치매는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고 그때부터 가족들의 시간과 노력이 모두 치매와의 싸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환자를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치매 환자들이 이미 신호를 보냈는데도 본인도 가족들도 그걸 그냥 넘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치매가 오기 5년 전부터 반드시 나타나는 경고신호 7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신호를 빨리 알아차리고 대처하면 치매를 늦출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예방까지도 가능합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혹은 본인이 최근 들어 예전과 다르다는 걸 느끼셨다면 오늘 내용을 꼭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마지막 7번째 신호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도 비교적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증상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잘 들어보시고 가족이나 가까운 분들에게도 꼭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클릭 한 번으로 여러분의 몸이 더욱 건강해지고 마음도 더욱 풍요로워지시길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신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치매가 보내는 첫 번째 신호는 냄새 감각의 변화입니다. 제가 치매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가장 먼저 발견하는 증상이 있습니다. 바로 냄새를 잘 못 느끼는 증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치매가 기억력 문제 아니냐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기억력이 떨어지기 전에 후각, 즉 냄새를 맡는 능력부터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서울에 사시던 72세 여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평생 요리를 즐겨 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하게 음식 맛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가족들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입맛이 변한 거겠지. 나이 들면 미각이 둔해지니까.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늘 아침마다 커피를 즐기시던 분이 커피 향이 안 난다고 하셨고 샴푸를 바꿨냐고 물었지만 사실 바뀐 건 없었습니다. 후각 테스트를 해보니 바나나, 피넛버터, 계피 향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셨습니다. 이는 후각을 담당하는 뇌 부위가 이미 영향을 받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치매 초기에는 후각신경이 손상되면서 냄새를 맡는 능력이 떨어지고 이것이 미각 변화로도 이어집니다. 즉 음식 맛이 변했다고 느끼는 것도 치매의 초기 신호일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최근 들어 특정한 냄새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거나 커피, 샴푸, 향수 같은 익숙한 냄새가 희미하게 느껴진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바나나, 피넛버터, 계피 향을 맡아보세요. 이 세 가지 냄새를 구별하는 능력이 떨어졌다면 뇌에서 후각신경이 손상되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감각이 둔해질 수도 있지만 평소와 다르게 후각이 크게 변했다면 절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치매가 보내는 두 번째 신호는 성격 변화와 감정 기복이 심해지는 증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치매는 기억력이 나빠지는 병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기억력이 떨어지기 전부터 감정과 성격이 먼저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 온순했던 분이 갑자기 짜증을 자주 내거나 별일도 아닌데 화를 내는 모습이 보인다면 단순한 기분 변화로 넘기지 마세요. 제가 기억하는 75세 남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평소 가족들에게 다정한 분이었고 화도 잘 내지 않는 성격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말투가 까칠해지고 작은 일에도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도 나이가 들면 예민해질 수도 있지, 몸이 불편해서 그런가 보다 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점점 변했습니다. 사소한 실수에도 짜증을 내고 예전 같으면 그냥 넘겼을 일에도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어느 날은 손주가 장난을 치다가 실수했는데 그동안 한 번도 그러지 않던 분이 화를 내며 소리를 지른 겁니다. 가족들은 그때서야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생 그렇게 감정 기복이 심했던 분이 아니었으니까요. 진료를 해보니 치매 초기 단계에서 나타나는 감정 변화였습니다. 뇌에서 감정을 조절하는 전두엽 기능이 약해지면서 예전에는 참고 넘어갔던 일이 이제는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변화는 가족들이 먼저 알아차립니다. 왜 저렇게 사소한 일에 예민해졌지? 요즘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한데?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그냥 넘기지 말고 관찰해 보셔야 합니다. 특히 예전보다 성격이 급해지거나 감정이 쉽게 폭발하거나 별다른 이유 없이 우울해하는 모습이 잦아진다면 한 번쯤 치매 초기 신호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한 기분 변화가 아니라 뇌에서 감정을 조절하는 기능이 변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세 번째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치매가 보내는 세 번째 신호는 길찾기 어려움과 공간인식 저하입니다. 기억력이 멀쩡한데도 갑자기 길이 헷갈리고 늘 다니던 길에서 순간적으로 방향을 잃는다면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닐 수 있습니다. 치매가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78세 남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운전을 오래 하셨고 동네 길은 눈 감고도 갈 수 있을 정도로 익숙한 분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늘 가던 마트에서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차를 세웠습니다. 그 길을 수십 년을 다녔는데 순간적으로 방향이 헷갈렸던 겁니다. 처음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주차장 방향을 헷갈렸습니다. 평소라면 금방 찾을 곳에서 한참을 헤매다가 결국 지나가는 사람에게 길을 물었습니다. 그때서야 가족들이 심상치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니 기억을 담당하는 뇌 부위의 기능이 저하되면서 공간을 인식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치매 초기에는 해마가 영향을 받으면서 길을 기억하는 능력이 약해지고 방향 감각이 흐려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운전을 하시는 분이라면 갑자기 익숙한 길에서 헷갈린 경험이 있는지 돌아보세요.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이라면 자주 가던 시장이나 병원에서 어디로 가야 하지? 하는 순간이 늘어나진 않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런 신호가 반복된다면 절대 대수롭지 않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이제 네 번째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치매가 보내는 네 번째 신호는 무기력감과 흥미를 잃어버리는 증상입니다. 예전엔 좋아하던 취미 생활이 귀찮아지셨나요? 즐거웠던 일이 이제는 별 의미 없다고 느껴지시나요? 가끔 그런 기분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단순한 기분 변화가 아니라 치매의 신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76세 여성 환자가 그런 경우였습니다. 평소 친구들과 등산도 다니고 취미로 수혜를 즐기던 분이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등산 약속을 계속 미루셨습니다. 요즘은 그냥 나가기가 귀찮아. 몸이 좀 피곤해서 다음에 가지 뭐. 가족들도 나이가 들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습니다. 바느질도 잘하시던 분이 이제는 바늘을 드는 것도 귀찮다고 하셨고 사람 만나는 것도 부담스러워 하셨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니 뇌 기능 저하로 인해 무기력감이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치매 초기에는 뇌의 전두엽 기능이 약해지면서 기쁨을 느끼는 능력이 감소하고 의욕이 점점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한 게으름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즐겁던 일이 귀찮아지고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면 뇌 기능이 변화하고 있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건 작은 활동이라도 계속 이어가는 겁니다. 혼자라도 산책을 나가고 가까운 지인과 전화라도 하며 마음이 가라앉지 않도록 몸과 뇌를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쉬고 싶다는 마음이 계속된다면 그냥 쉬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5번째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치매가 보내는 5번째 신호는 수면 패턴 변화와 이상한 꿈을 꾸는 증상입니다. 최근 들어 밤에 자주 깨고 낮에는 피곤하신가요? 예전보다 꿈이 더 생생해지고 심지어 꿈에서 본 일을 현실과 헷갈린 적은 없으신가요? 이런 변화는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치매가 시작되는 신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74세 남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평생 잠자리가 편한 편이었고 한번 눕기만 하면 금방 깊이 잠들던 분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새벽에 자주 깨기 시작했습니다. 한두 번 그러다가 점점 심해졌습니다. 자고 나도 개운하지 않고 낮이 되면 피곤해서 자꾸 졸리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가족들이 이야기하는데 그가 꿈에서 본 이야기를 마치 실제로 겪은 일처럼 말하는 겁니다. 어제 너랑 같이 여행 갔었잖아.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저 어제 집에 있었는데요. 가족들은 처음에는 그냥 꿈을 생생하게 꾼 거겠지 하고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점점 악몽을 꾸는 날이 많아졌고 자는 동안 몸을 심하게 움직이거나 심지어 침대에서 떨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해보니 REM 수면 장애와 함께 치매 초기 증상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치매 초기에는 수면 패턴이 변하면서 밤에는 자주 깨고 낮에는 지나치게 피곤하고 꿈과 현실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REM 수면 장애가 있는 경우 자면서 손발을 휘젓거나 꿈속 행동을 실제로 따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낮잠을 오래 자게 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단순한 피로 때문이 아니라 뇌가 정상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최근 들어 수면 패턴이 갑자기 변했다면 그리고 생생한 꿈을 꾸거나 꿈과 현실을 헷갈리는 일이 많아졌다면 꼭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6번째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치매가 보내는 6번째 신호는 식욕 변화와 특정 음식을 선호하는 증상입니다. 갑자기 단 음식만 찾게 되셨나요? 혹은 평소 안 먹던 음식이 이상하게 당기시나요? 입맛이 변하는 건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치매가 시작될 때 뇌의 식욕 조절 기능이 변하면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식습관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72세 여성 환자가 그런 경우였습니다. 이분은 평생 건강식을 즐기셨고 단 음식은 입에도 대지 않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초콜릿을 매일 드셨습니다. 식사 후에도 사탕을 찾으셨고 왜 이렇게 단 게 맛있지? 하며 스스로도 이상해 하셨습니다. 가족들은 처음에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입맛이 바뀌셨나 보네. 나이 들면 단 게 땡긴다잖아. 하지만 점점 심해졌습니다. 팥보다 과자나 빵을 먼저 찾고
반찬보다 단맛이 강한 음식을 더 선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싱겁게 먹던 분이 음식이 싱겁다며 소금이나 설탕을 더 넣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한 가지 음식만 고집하며 다른 음식은 먹기 싫어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니 전두엽과 측두엽의 기능 변화로 인해 식욕 조절 기능이 영향을 받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치매 초기에는 식욕이 갑자기 증가하거나 감소하고 이전과 전혀 다른 음식 취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들어 유난히 단 음식이 당기거나 간식이나 특정 음식만 고집하게 된다면 그저 입맛이 변한 게 아니라 뇌가 보내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7번째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치매가 보내는 7번째 신호는 손떨림과 걸음걸이 이상 증상입니다. 젓가락질이 갑자기 서툴러지셨나요? 걸을 때 예전보다 발을 더 끌게 되셨나요? 이런 변화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뇌의 운동 기능이 영향을 받으면서 나타나는 치매 초기 증상일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진료했던 80세 남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손재주가 좋고 늘 단정한 걸음걸이로 걸으시던 분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가족들이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젓가락질을 하시다가 자꾸 반찬을 놓치시고 글씨를 쓸 때도 예전보다 삐뚤빼뚤해졌습니다. 걸을 때는 발을 높이 들지 못하고 바닥을 질질 끄는 듯한 걸음걸이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보폭도 크고 기운차게 걷던 분이 이제는 몸을 약간 숙이고 조심스럽게 걷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변화가 몇 달간 지속되었고 결국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뇌의 운동 기능이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치매가 진행되면서 손의 미세한 움직임이 둔해지고 글씨가 점점 작아지거나 삐뚤어지고 걸을 때 보폭이 줄어들고 몸이 굳어지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은 파킨슨병과도 연관이 있지만 초기 치매에서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변화입니다. 혹시 최근 들어 손을 사용하는 일이 서툴러지거나 걸음걸이가 예전과 달라졌다면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기지 마시고 꼭 한번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치매가 오기 전 미리 나타나는 7가지 경고 신호를 알아봤습니다. 이 신호들을 빨리 알아차리고 대처하면 치매를 늦추거나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신호들은 단순한 건망증이나 노화가 아닐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뇌가 보내는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치매는 어느 날 불쑥 찾아오는 병이 아닙니다. 조기에 발견하고 대처하면 진행을 늦출 수도 있고 삶의 질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나 가족 중에 이런 변화가 보인다면 나이 들어 그러려니 하고 넘기지 마세요. 작은 신호 하나라도 미리 알아차리고 검사받고 필요한 관리를 시작하는 것이 치매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은 치매가 오기 반드시 나타나는 경고신호 7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정보가 꼭 필요한 가족과 지인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이 7가지 신호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